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인사이트들 함께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자체가 다시금 반등에 성공해 주면서요. 시장에 또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스튜디오에서는 처음 뵙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저희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어떤 내용도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좀 상승력이 기대치보다도 더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국내 거래소의 좀 거래 수급들을 좀 보니까 이전 불장이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말은즉슨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인기가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년 불장이랑은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의 강한 상승 퍼포먼스가 펼쳐지면서 주요 알트코인들의 좀 상승력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던 부분들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독단적으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수급을 계속해서 흡수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좀 단독적인 랠리가 좀 펼쳐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주요 알트코인들에 대한 부분들의 대응력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력이 과연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신 게 최근에 시장이 나쁘지 않음에도 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전만 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분명히 이전 패턴과는 다른 패턴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우리가 하나하나 지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온체인 지표들 많이 좀 가지고 와주신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요? 네네. 일단 제가 처음에 가지고 온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현물 쪽을 좀 투자를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모든 거래소들의 좀 평균 현물 거래량 수치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 지금 현물 평균 거래량 수치로만 놓고 봤을 때는 2020년 10월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말은즉슨 현재 코인들이 어떻게 보면 현물 시장에서 매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반대로 온체인 쪽으로서 지갑 이동이 일어나는 부분들도 없는 상황이고 그 말은 지금 장기 홀더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가지고 홀딩을 하고 있다라는 수치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일전에는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좀 터치를 했을 때 당시에는 현물 매도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던 부분들과는 좀 다르게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신고가 부분에서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불구하고 장기 홀더들의 물량이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현물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도 의심을 해야 되는 그런 매도 물량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규 수요가 늘어나면서 현물이라든지 선물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 유동성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장기 보유자들이 중심으로 지금 시장 구조가 이동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단기 보유를 아닌 좀 장기 보유자 쪽에 좀 시장의 중심적인 구조로 지금 변형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보통 이제 장기 보유자의 중심으로 시장의 구조가 변형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ETF 영향이 좀 클 겁니다. ETF가 좀 도입이 되고 나서 주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 물량들 같은 경우가 개인 투자자가 조금 다른 성격이라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물량을 가지고 매도를 하는 그런 습성들이 없죠. 그럼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보유 물량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ETF가 도입이 되고 나서 지금 비트코인의 퍼포먼스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기초 체력들이 좀 달라졌다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과거 사이클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은 가격 안정화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가격 안정화 구간들이 계속해서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후 상승을 준비하기 위한 아마 매집 구간일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확실히 또 이전과는 다른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되고요. 또 추후 상승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본부장님의 이야기는 이전 패턴과 달라졌다라는 게 좀 고래나 기관 투자자들의 매집력이 좀 더 강해졌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제가 이제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항상 이렇게 비트코인이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가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 수요가 많이 늘어났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투자 성향
자체가 추격 매수죠.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기다렸다가는 못 잡을 것 같은 그런 습성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세가 좀 늘어나는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완전 반대가 되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대형 거래라든지 혹은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말은 즉슨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 매수 물량이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지가 않고 단기적인 혹은 스케이핑 쪽으로 물량들이 들어왔다 빠졌다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가격적인 변동성이 크지가 않은 거죠. 그럼 사실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대형 거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물량을 계속해서 가격을 사면서 매집을 시키고 위로 올리는 상황에서 결국엔 나중에 물량을 넘겨야 됩니다. 누가 됐든 간에. 그럼 그 물량을 넘겨야 되는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물량을 좀 어떻게 보면 바톤 터치게 하는 그런 형식들로 좀 유지가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장기 보유에 대한 홀딩력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더 가격적인 부분들의 메리트를 느끼고 매수세가 조금 더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체력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네. 일전에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강한 상승 퍼포먼스를 내비쳤을 때 당시에 이더리움도 같이 동시에 좀 상승력을 좀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 당시만 봤을 때도 거의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4,000달러 이상까지도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거의 완전 다르죠. 비트코인은 거의 신고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이제 막 3,000달러를 지금 금방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에만 지금 집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기관 투자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형 고래 투자자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쪽에 대한 ETF 거래 유입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일단 조금씩 도미노스가 좀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요 알트코인들 특히 대장이라 할 수 있는 이더리움이 좀 강한 상승력을 보여준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때 이제 바라봤던 좀 알트장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그때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은 대형 기관 투자자라든지 대형 고래 투자자 중심으로 시장이 지금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기다리고 있는 알트 시즌에 관한 힌트들도 이번 지표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다음 지표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저는 시장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저는 선물 시장 구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전에는 비트코인 ETF가 도입 전까지만 해도 그 ETF가 도입이 초반에 됐을 때만 해도 현물 시장 위주로 가격이 좀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선물 시장 위주로 가격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선물 시장의 온체인 데이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뭐 보시는 지표는 뭐 굉장히 복잡하실 겁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돼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결국엔 지금 이게 노란선 막대로 되어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 구간들이 매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에 지금 오더가 걸려 있는 구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소위 말해서 손절가 물량들이 걸려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목표가를 했던 그런 물량들이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정가죠. 비트코인이 만약에 눌림이 나왔을 때 이 구간에서 나는 매수 체결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의 수요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적으로 지금 원래는 한 110K 근방에서 대규모 선물 오더북이 좀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결국에 물량이 위쪽에 많이 걸려 있다 보면은 가격적인 부담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위쪽에 물량을 누군가는 계속해서 나오는 물량을 사주면서 위로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굳이 내가 돈을 써가면서 위로 올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비트코인 지금 110K까지 딱 또 찍고 조금씩 빠져졌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선물 매도 오더북이 페이크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순간 대형 오더 물기 같은 경우가 노란색 물량이 위쪽에서 사라진 상황에서 사라진과 동시에 바로 비트코인이 110K까지 돌파가 나왔던 흐름이고요. 아래쪽에 좀 빨간 막대를 또 보시면은 펀딩비를 좀 나타내는 부분들입니다.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롱이든 숏이든 어느 쪽에 수요가 많이 몰려 있게 되면은 그 반대쪽에 조금 더 수수료를 주는 그런 지불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지금 롱 쪽에 포지션들이 수요가 많이 몰려 있냐 혹은 아니면 숏 포지션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몰려있냐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표인데 일단 양수가 지금 0.01 수준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0.01 수준을 일단은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다시금 지금 펀딩비가 양수로 돌아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펀딩비가 양수로 돌아섰다는 것은 지금 숏 포지션의 체결량이 늘어나는 것보다 반대로 롱 포지션의 체결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보통적으로 이 구간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숏 포지션의
물량, 특히 음수에 대한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반대로 아직도 양수에 대한 거래량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신규 수요 혹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기 홀더들의 물량들이 계속해서 증집이 되고 매집이 되는 형태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롱 포지션이 점점 더 우세해지는 상황들은 여전히 맞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여전히 뭐 대형 오더북이 많이 걸려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저 구간까지 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마 저 구간까지 오는 부분들은 우리가 비트파이낸스의 또 오더북을 봐야 되는데 파이낸스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오더북이 크게 걸려있는 사항들은 없기 때문에 제가 지표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일단 바이낸스 위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아래쪽에 오더북 물량은 많다. 다만 저 아래쪽 물량을 체결을 시켜주러 움직임이 나와줄지 여부는 일단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선물 지표상 이제 펀딩 수가 양수다라는 부분들 자체가 롱 포지션이 늘어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시장에서 시장의 상승을 바라보는 그런 투자자분들의 비율이 훨씬 많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 역시도 이제 긍정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지표인데요.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이제 롱 포지션이라든지 숏 포지션이 많이 이제 물릴 경우에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이런 표현을 하죠. 한번 이제 흔들고 간다. 이제 네, 그런 그렇죠. 느낌의 대형 청산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런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최근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은 청산 매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단기 홀더들에 대한 부분들의 물량이 신규 수요가 들어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오더북을 놓고 봤을 때는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숏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가격적인 부담감이 느껴지는 거죠. 여기서 내가 정말 잘못 롱을 진입을 했다가 여기가 고점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심리 수요, 불안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숏 포지션의 물량들이 위쪽에 좀 많이 걸리는데 그게 통상적으로 대형 투자자들의 총 물량들이 많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기관이라든지 대형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위쪽에 물량 수요를 먹으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오히려 위쪽에 물량이 먹힌 다음에 또다시 롱 포지션의 물량이 좀 쌓이게 되면은 그쪽에 물량을 또 먹는 그런 수요 변동성이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위아래 박스권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일봉이나 뭐 주봉으로 봤을 때는 위아래 박스권인데 통상적으로 선물 시장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봉, 주봉을 참고만 하지 주요 어떻게 보면은 봉으로 안 봅니다. 보통적으로 1분봉 혹은 5분봉 그러네요. 네. 크게는 뭐 15분봉까지 보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중간중간에 어떻게 보면 일봉은 보합권이지만 1분봉에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처절하게 움직이죠. 위아래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청산 맵이 쌓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이제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냥 참고만 하는 거고 내가 정말 단기라든지 혹은 단타 스캘퍼 쪽으로 좀 트레이딩을 치중이 되어 있다라 하게 되면은 청산 맵도 좀 유용하게 좀 바라보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위아래 계속해서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롱이든 숏이든 계속해서 단기적인 수요는 축적을 시키면서 움직일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나누긴 했었는데 이게 참 시장에 저도 신기한 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보다 크게 네.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고요. 왜 네. 이전 불장에서는 저희 막 아는 지인들이 막 전화 와서 비트코인 맞아요. 사야 되냐 맞아요. 이런 연락들도 있고 했었는데 이 11만 달러를 도달해도 좀 잠잠한 분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알트가 안 가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비트코인을 매수를 많이 못 합니다. 워낙 지금 뭐 한 주 가격이 또 너무 비싼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많은 뭐 개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내가 적은 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평균적인 거래 대금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알트코인 쪽에 조금 더 수요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반과 많이 다르다라는 부분들은 알트들이 많이 못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의 단독 랠리가 유지가 되다 보면은 인기가 계속해서 뜨겁기가 힘들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과는 조금 다르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뜨거운 상황들은 아니고 이게 통상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뜨겁지가 않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이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요가 들어오는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물량을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넘겨야 되는 상황들이 연출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 하게 되면은 아마 가격을 조금 더 위로 펌핑을 시킬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그래도 저는 이제 그 다음 이야기 좀 해드릴 거긴 하지만
저는 알트장 조만간 오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이제 그 지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드릴 건데 사실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이 좀 단독 랠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돼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를 자극을 시키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일단 비트코인 자체의 수급은 단단하게 유지가 되는데요. 그 수급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한다기보다는요. 기관과 고래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임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으로는 단단한데 또 개인의 관심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부분에서 좀 의아함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알트 시즌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일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앞서서 이제 알트 시즌이 곧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근거들이 좀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이제 엊그저께 제가 온체인 데이터 지갑 이동을 좀 봤거든요. 근데 보통적으로 비트코인이 신고가 부근까지 가게 되면 지갑 이동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좀 특정적인 좀 지갑 이동이 좀 있었더라고요. 일단은 바이낸스 특정 지갑에서 지금 대규모로 비트코인 출금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비트코인이 대규모로 좀 출금이 있으면서 이런 움직임이 보통적으로 나올 때마다 통상적으로 이더리움 쪽으로 좀 많은 이동이 일어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실질적으로 축적하고 매집하는 단계에 지금은 들어갔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좀 대량의 비트코인 출금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이 비트코인 대량 출금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반대로 지금은 도미넌스가 조금씩 빠지면서 지금 이더리움 도미넌스랑 비트코인 도미넌스 놓고 봤을 때 둘이 상반된 디커플링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는 조금씩 비트코인 쪽에 대한 자금력이 조금씩 빠지면서 그 자금력 부분들이 주요 알트 쪽으로 지금 이동을 시켜주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드라마틱한 변화가 안 나타나는 부분들은 이 물량들도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결국 이걸 이제 매집을 해야겠죠. 지금 구간대에서 크게 펌핑을 주지 않고 일정 가격대 부분을 유지하면서 매집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좀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와줬었는데 지금 이게 2024년 하반기에도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2024년 하반기에도 비트코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특정 지갑에서 대량 출금이 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더리움이 역대 최고가를 또 갱신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통상적으로 비슷한 흐름들이 현 시점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과거 패턴이 만약에 반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더리움은 지금 중장기적으로 다시 상승 추세가 강하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야 이더리움도 가는 거 아니냐라고 놓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것도 이제 맞는 말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지금 상황에서 계속해서 가격을 상승 안 올려도 횡보만 시켜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지금 가격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 혹은 횡보만 시켜준다 해도 그 순간 이더리움이 치고 또 위로 올라가는 연출력들이 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더리움이 지금 최근만 딱 놓고 봤을 때는 퍼포먼스가 비트코인보다 더 좋습니다. 퍼포먼스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비트코인보다 지금 이더리움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더리움 쪽에 대한 부분들의 주요 알트코인들 계열들도 지금 최근에 잘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이더나 코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이더리움 쪽이 움직여줘야만이 우리가 바라왔던 알트장을 좀 연출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온체인 지갑 데이터의 출금 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이더리움을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에 있었던 자금들이 이더리움으로 또 이동을 했을 때 우리가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면서 알트의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간 이더리움 쪽이 너무나 조용한 흐름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알트 시즌이 없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지표상으로도 체크를 해주셨지만 이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더리움을 일부 매각하고 비트코인을 일부 매각하고 이더리움을 매입했다는 소식도 좀 전해졌거든요. 그리고 ETF 플로우상으로도 최근에는 이더리움 쪽에 관한 유입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면서 그래도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여러 요인들에서 수급이 조금은 좀 변화가 되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이 드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표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비트코인 관련한 온체인 지표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텐데요.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까요? 일단 현 시점에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약 한 10만 달러 정도의 지금 USD가 지금 발행이 된 상황이거든요. USD가 지금 발행이 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6개월 사이에 가장 큰 규모의 스테이블 쪽이 지금 발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스테이블 쪽이 지금 발행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의 자금력을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쪽은 말 그대로 알트코인 쪽을 매수하는 자금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 스테이블 쪽에 대한 부분들의 발행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조금씩 알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력이 증가를 해주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상대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뭐 지금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축적은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최근 블랙록이 지금 비트코인의 일부 매각을 하고 이더리움 쪽을 매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불안감이 많이 증폭을 했었어요. 일전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으로 봤을 때 뭐 소위 그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뭐 이거 상폐해야 된다. 네. 뭐 이렇게 못 가냐. 뭐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말들이 많을 때가 거의 이더리움은 저점일 때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격 상승이 안 나오는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도미넌스만 봐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결국 이제 도미넌스가 지금 추세가 꾸준하게 저점 기준부터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에 수급의 불안정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 도미넌스 쪽이 지금 추세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대형 투자자들의 지금 오더북 자체가 이더리움 쪽으로 좀 많은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과거 사례로만 지금 지표 딱 놓고 봤을 때는 작년 11월 말에도 바이낸스가 굉장히 유사한 규모로 USD를 반복 발행을 했었습니다. 작년 11월에도 USD를 반복적으로 발행을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때가 곧바로 12월 초 알트코인 시즌이 들어올 때였어요. 그러니까 딱 한 달이죠. 불과 한 달 만에 바이낸스 쪽에서 반복적으로 USD를 발행을 시키고 나서 12월 초에 알트코인 불장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그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움직임이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당시 시장에서 풍부한 유동성이 많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신규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수순으로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아마 이번에도 바이낸스가 의도적으로 시장 유동성을 미리 확보하는 움직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럼 시장 유동성을 미리 확보를 한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발행 같은 경우 특히 기관이라든지 마켓 메이커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비트코인만 너무 올라갔다라고 바라보기보다는 아마 조금씩 대형 마켓 메이커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은 알트코인 쪽에 지금 진입을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좋은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알트코인 랠리 우리가 많이들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그널들이 포착이 된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블랙록 쪽에 관한 포트폴리오도 이더리움 쪽으로 이제 매입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시장의 알트 시즌 해석해 볼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 저희가 또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 마지막 지표 보면서요. 시장 이야기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장기 보유자들의 신뢰도가 분명히 높아져야 돼요. 이 신뢰도 부분들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지 혹은 높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해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시장에서의 풍부한 유동성을 계속해서 확보를 하고 우리가 바라왔던 그런 불장들이 연출이 될 수 있는지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지표인데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만 하고 단 한 번도 매도하지 않은 지갑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최근 30일 동안 비트코인을 매수한 지갑 보유량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30만 9천 개가 넘는 상황입니다. 30만 9천 개가 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역대 최고치를 지금 달성을 해주고 있죠. 일정부터 쭉 봤을 때 2022년, 뭐 21년, 20년도, 23년, 24년 다 놓고 봤을 때 그때는 볼륨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2025년 들어서 가지고 볼륨, 어떻게 보면 역대 최고치의 볼륨을 지금 찍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장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단독 랠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금력들이 알트코인 쪽으로 계속 이동을 시켜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추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일부 횡보를 시키면서 다른 어떻게 보면 USD를 발행을 시켜가지고 스테이블 쪽을 발행을 시켜가지고 대형 마켓 메이커들이 알트코인 쪽에 지금 진입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표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막 드라마틱하게 지금 추세가 막 무너지면서 알트도 못 갔는데 우리가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떻게 보면 불안감보다는 이제는 조금씩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지표까지도 살펴보면서요. 우리 시장의 중요한 시그널들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인사이트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코인 뉴스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요. 더 알찬 정보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